시키고 이런 건 잘한다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클린스만. 정몽규 회장님, 지금 즉각 이 기자님들 앞에 나와서 사퇴 기자회견 하십시오. 강현이는 분명히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거고 모든 선수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고 대표 선수로서 꼭 더 좋은 결과 나오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련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감독 자체에 문제가 있고요. 선수들끼리 충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축구협회는 과연 무슨 존재이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요. 클린스만 감독 문제 이 얘기부터 해보는데 오늘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라는 이름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Have their own internal discussion, and that's how the meeting this morning will end. So just a 자, 앞으로는 아니, 하셔야 되니까. 선수단 관리에 관련해서는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차원에서 경질 건의를 한 겁니다. 경질이 아니고요. 경질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말도 많았고 탓도 많았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 감독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근데 그게 항목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항목 3가지 정도만 딱 주었습니다. 자,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이 조건에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이 대회 전부터 대회까지 큰 그림의 전략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나? 아니죠? 그 다음에요. 좀 건너뛰어서 8번 보겠습니다. 감독으로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방향 제시, 그리고 선수 스태프들 간 활발한 소통, 관리 통해 선수당 장악에 성공했는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언론 대응을 통해 대중들에게 자긍심, 지지를 끌어냈는가? 이건 답 안 해도 알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도 좀 특별히 좀 모셨는데, 일단 1번, 8번, 10번 저희가 보여드렸거든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맞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그 어떤 항목으로도 평가를 할 수 없는 지금 저게 소개 안 된 나머지 항목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질 못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터져나온 일말의 사건들을 봤을 때는 예. 매니저로서의 능력, 물론 전술적인 역량이라든가 전략적인 능력이 없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았잖아요. 하지만 매니저로서 매니지먼트에 대한 능력까지도 방관형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매우 실망스럽죠. 지금요, 오늘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 건의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감독분이 1년 만에 경질 건의가 나온 건데, 근데 만약에요, 여론이 지금처럼 들끓지 않았다면 축구협회가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하고 나서 아시안컵 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예. 단 한 번도 태도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대로였고요. 대한민국에 부임하기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부임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돌아보시면 2023년에 대표팀 감독 부임하고 나서 한동안 무승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여론이 좋지 않았죠. 무승.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9월 유럽 원정부터 해서 우리가 무패 경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실점 연승 행진을 내달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량 득점을 하면서 대표팀이 역시 좋은 선수들 위주로 화끈한 경기를 하는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럼 독이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독이 됐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회의에 클린스만 감독이 참석을 했죠. 화상으로요. 화상으로.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에 가서 언제 돌아오는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간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이 언론에 전한 얘기예요. 클린스만 감독, 이강인,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 안 좋았다. 이렇게 뭔가 변명을 하더라. 오늘 화상이 1시간 정도 참석 후 퇴장했다고 그러죠. 오늘 이 축구협회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도 좀 잠시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크리스만 감독이 직접 이야기를 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핑계를 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브리핑에서 약간 순화한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언론에 전하신 분은 조금 강도 있게 설명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박찬하 위원. 근데 이번에 나온 게 경질 건이에요. 경질 확정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손에 달린 겁니까, 이거는? 주사위는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력강화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의견을 조합해서 회장에게 이제 보고를 드리는 곳이지, 예.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기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으니 이제 결정권자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결과로 끝나는 거죠. 지금 아직 모릅니다만 축구협회 회장의 결정이 뭐 중요한 건데 어떤 결정으로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경질이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예. 여론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질 의견이 전달이 됐는데 여기서 반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 생각이 건의를 들고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리고 그렇게 반려가 됐을 때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당장 다음 달부터 다시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을 지휘한다는 상상을 해보면 과연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잖아요. 원래 클린스만 감독의 별명이 뭐랄까요? 뭐 해줘 축구요? 해줘 축구. 해달라. 저는 해줘 축구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해봐라고 하고 싶습니다. 해봐라 축구예요, 그러면은? 그냥 어떤 책임도 어떤 탓도 하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는 본인이 얼마나 무능력한 지도자인지 모를 정도로 무능력하다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론이 이렇게 모여졌고 또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런 의견까지 전달이 됐다면 이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론의 시선은 굉장히 안 좋은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런데요, 만약에 최종 경질 결정이 되더라도 이건 중간에 감독을 그만두는 거예요. 원래는 2026년 월드컵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셈이 되죠.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숫자가 있는데 대략 한 100억쯤 줘야 된대요. 이걸 깰려면 지금. 소정욱 변호사, 일단 위약금이 뭐 어떻게 돼서 100억이나 나오는 겁니까? 아마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임기가 있잖아요. 예. 임기 도중에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본인의 잘못으로 사퇴하면 이제 위약금이 없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둬라. 해촉하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이제 그 연봉에 주니까 지금 2년 6개월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봉이 이제 29억이니까 한 본인 연봉이 한 70억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따라다니는 코치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요번에 맡게 된 분들, 그렇죠. 그 코치진들.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 하면 한 30억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가 이게 되지 않겠는가? 100억. 예,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저는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협상이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100%
협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오. 본인도 이제 뭐 잘못을 일부라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선수단의 통솔 문제라든지 인정을 할까요? 안 하면 이제 뭐 저는 일단 협상을 해봐서 예.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해서 위약금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뭐 소송전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적인 어떤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거다. 만약에 근데 한다면.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고 또 이제 저는 클리스만 감독도 예.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해야죠. 본인이 다 받겠다.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감독 평가에도 틀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만약에 재판으로 가면요. 거의 뭐 한 30~40% 이상은 과실이 나올 것 같아요. 재판 간다면 제가 판사라면. 그럴 바에는 이제 차라리 좀 합의하는 게 양보해서 낫다. 합의를 하시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걔도 느낌이 왠지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위약금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축구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뭐 대표팀이나 어떤 팀의 감독으로 평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클린스만 감독은? 평판도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표팀에 부임하기 이전에 예. 감독으로서의 평가는 끝난 상황이었고요. 근데 왜 온 겁니까? 지난 우리나라에?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표팀에 부임하기 전까지 6년 3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 예. 감독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입니다. 중간에 잠깐.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약 3개월 정도 독일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클럽을 맡았고요. 딱 3개월이요. 그 전에 3년에 또 미국 대표팀에서 경질되고 나서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질이에요? 경질입니다. 그 독일 그 프로축구팀에서 3개월인데 그것도 3개월만 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경질은 아니었고요. 예. 본인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사임을 했어요? 당시에는 사임을 했고 미국 대표팀에서는 경질당해서 당시에도 위약금. 거액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 전례가 있는 거네요, 지금 전례가. 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경질 건의가 나왔어요. 근데 최종에 만약에 경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경질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경질이 확정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시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월드컵 예선도 치러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 임시 감독은 한국인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어떤 단계를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택지는 폭넓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질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이 선택이 일단 있고 경질을 하게 됐을 때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월드컵 2차 예선에 누구를 대표팀 수장으로 사실은 앉히느냐. 경질이 되고 나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다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3월 달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두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예. 그다음 대표팀 경기는 6월 달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지금 대표팀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표팀 내부 안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기 위해서는 새 감독을 임명을 해서 어떤 강한 체계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네, 어떤 것이 좋은 근데 방법인지 이런 분위기에서 또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의견이 많이 분분하긴 할 겁니다. 네,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예. 사실 또 허투루게 뽑다 보면은 제2의 크린스만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표팀 역대 감독을 돌아봤을 때는 예. 좋은 외국인 감독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지 않았어야 될 인물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직 몰라요. 한국인 감독일지 외국인 감독일지 그리고 당장 임시 감독일지 아니면 아예 정식으로 감독을 뽑을지 뭐 이런 게 남아있는데 아직 그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벤투 감독 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벤투 감독이 2022년이군요. 축구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축구협회는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 있는데 벤투 감독이 과거에 축구협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should think that the players don't need to rest. Is the most important is the money, is the sponsors and everything. Have a good performance in the World Cup and the competitions, but they don't help and they don't make the things in the proper way. 자, 박찬하 위원. 저 클린스만 코치에서 사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코치 얘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4연임 생각이 있다라고 알려진다 그랬는데
이 축구협회 지금 회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간의 이제 대표팀뿐만 아니라 예. 대한축구협회 자체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고요. 예. 이번 대표팀 감독에 대한 선임 건만 보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이 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네, 그 어떤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 과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이 된 게 아니라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낙하산이라고 하죠. 네, 누군가 어떤 선택에 의해서 예. 클린스만 감독을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어떤 얘기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대표팀 감독이 선임된 게 아니라 예. 누군가의 독단에 의해서 일방적인 결정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을 했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것에 대한 책임도 그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한 사람까지도 같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위약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 위약금 예. 지금 이제 제가 뭐 축구 무례한이지만 댓글 보면 이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난도 예. 클린스만 못지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1억 이상 아마 사제 출연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제 과실이 있다면 예. 이번에 좀 사제 출연을 통해서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도 일부라도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분이 HDC 그룹이 제게 한 20m이 됩니다. 예. 옛날에 사촌이 정몽준 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본인이 책임도 질 겸 예.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사죄를 좀 이게 일부라도 다 위약금 물어주라는 게 아니고 예. 일부라도 이게 출연해서 위약금에 보태주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룬 사안에서 축구협회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뉴스와이드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 얘기고요. 사실은 어제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우리 선수들끼리의 충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도가, 그것도 외신에 보도가 되고 국내에 알려지고 여러 가지 회자가 되고 어제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어요. 많은 분들께 실망하셨을 텐데 사과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수, 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뭐 선배들의 말을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꺼내놨죠.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오늘 이강인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설명을 나눈 게 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강인이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뭐 앞서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멱살 잡았다. 뭐 이건데 이 법률 대리인은 기사 내용 사실 아니다. 주먹 날린 거 아니다. 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탁구가 문제가 됐는데 당시 탁구 칠 당시 고창급 선수 있었고 탁구를 이전부터 쳤습니다. 이런 것도 해명이 나오는 거군요. 이렇게 해명이 나옵니다. 자, 박찬하 위원. 오늘 전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이 선수 충돌 문제는 안 다룬 건가요? 이건 다룰 대상이 아닌 건가요? 어떤 얘기까지 전달이 됐는지 의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황무관 이 대한축구협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일부 그런 얘기들이 오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에 대한 결과를 묻는 자리에서 예. 대표팀이 결승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충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거든요. 아무래도 뭐가 얘기는 있었을 거라고 얘기는 봐야 되네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매우 무책임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충돌 부분 이게 이제 불상사처럼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건 뭡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좀 나눠서 생각해 일단 볼 정확하게 필요가 드러난 있습니다. 건 뭡니까? 드러난 거는 두 선수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어떤 SNS 게시물에서도 대립이라는 걸 약간 물리적인 접촉 충돌까지는 있었다. 그겁니까? 그것도 추측입니다. 아. 대립이 있었다 사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까지는 추측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과정에서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증거가 나왔잖아요. 사진으로 붕대를 감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던 거고요. 예.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목격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목격한 인물들도 예. 매우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예. 추측만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감독은 떠나더라도 선수들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떤 선수를 비난하거나 뭐 이러고도 있지만 그래도 보호해야 될 선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과거에 손흥민 선수하고 과거 대표팀 감독인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한 얘기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벌써 한 1년 이상 지난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강인이가 정말 좋은 선수고 잘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너무 강인이한테만 가면 강인이한테도 분명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Was impossible. Don't listen. One of my good things is I have 2 ears. Yeah. Then I should listen well. Because we decided to play with other players. We understand that was not in both games. That was not a good moment to making in play some minutes. 자, 박찬하 위원. 사실 이 선수들 간의 충돌 이슈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중심에 서게 된 게 됐어요. 상황이요. 약간 비난의 화살도 받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이강인 선수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은. 특정 선수가 약간 중심에 서고 버렸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집단이든지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봉합이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봉합 단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봉합 지금. 단계로 가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내부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바깥에 왜 알려지게 되었는가. 이게 특히 영국 매체로부터 보도가 됐어요. 영국의 이게? 매체에서 더 선지에서 보도가 돼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 건데요. 그 해당 언론사가 물론 대중성이 있는 물론 언론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예. 사실 대표적인 유럽의 황색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축구 전문 기자도 아니고 네, 아시안컵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 전문 그 연예 담당입니까? 그렇기 뭐. 때문에 어떻게 그런 기사가 작성이 됐느냐 여기에 있어서 그것도 의문이네요, 의문을 지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례적으로 재빠르게 시인을 하면서 그것도 사실 사태가 이례적이라고 일파만파 그러죠. 커졌거든요. 예. 저는 대한축구협회가 꽤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집단인지 갈등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하나의 성을 쌓아서 어떠한 공격에도 지킬 수 있는 성을 확실하게 구축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혹시라도 지금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요. 네,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빠르게 이례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예. 사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포와 또 크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여론의 방향이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선수 쪽으로 훨씬 더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 선수들이 당사자끼리 어떻게 마무리 지었느냐가 확실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하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두 선수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내부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고 그 결과 대표팀의 경기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면 예. 그 이후에 사건의 경중을 달아서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안이 가볍다면 경고 조치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배훈찬 수장님, 이 선수 간의 충돌, 이 사태를 보는 지금 여론을 좀 이 방송 전에 좀 챙겨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키워드 정도로 뽑으실 수 있는 만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싸늘합니다. 싸늘하고 지금 축구하고 한국 정치를 비교하는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도 이 모양인데 축구는 저 모양이냐 뭐 이런 식인데 아, 이 모양이고 저 모양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나오고 있는 키워드를 빅데이터 키워드들을 보면은 뭐 아시안컵, 대한축구협회, 예. 정몽규, 클린스만, 이강인, 손흥민. 아, 검색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요르단 4강전 그다음에 멱살 이렇게 나오는데 역살이요. 저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끝내 많이 이 예. 언급량 비중이 나오는 게 인성이에요. 결국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
이강인 선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선수.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의 누나까지도 소환이 됩니다. 동생한테 뭘 가르쳤느냐. 가족 얘기까지 꺼내고 그렇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국민 대표의 뭐 정말 국민 남동생, 국민 형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더군다나 손가락 이 탈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 아시안컵에서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후반전에 교체되는데 다 이게 영국 언론에 다 나왔죠. 더 선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손가락 탈구예요. 브라이턴전에서. 그래서 절묘한 코너를 이제 올려서 그걸 존슨 선수가 이제 슛골링을 넣었는데 다들 그게 아니라 손가락 탈구가 어디서 나왔느냐, 무슨 문제냐. 궁금할 수 있네요. 그러면서 더 선에서 이제 조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게 이 영국의 토트넘의 전 세계로 나가는 프리미어 방송에서 프리미어 리그 방송에서 이거 주목하지 않을 거라는 거 클린스만 감독도 그러고 축구협회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후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계속 암시되는 조짐이 벤투 감독의 발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매니저먼트가 안 됐냐? 클린스만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이걸 국민들은 빅데이터 상에서 통탄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중심에 섰는데 뭐 이강인 선수 입장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거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일본 매체가 뭘 하나 보도했어요. 이산. 이게 전세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일본 매체인데요. 손흥민, 이강인 갈등, 클린스만, 정명구가 누설했다는 소문포죠. 일본 언론인데 굉장히 아주 자신 있게 저런 걸 보도를 하네요. 그런 소문이 있다? 자기들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 누설한 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까지 주목하면서 저렇게 소문이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하고 있네요. 지금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됨으로 해서 누가 이득을 얻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 정도 타이틀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의도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요. 다만 인정을 한 것 자체는 이슈로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안컵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선수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끝났다고 계속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은 아시안컵 뭐 그냥 문제가 많은 경기 그 끝난 뒤에 귀국했을 때 약간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There's no doubt that Sonny comes back in March. There's no doubt that Sonny is our captain because he's fantastic. He's absolutely fantastic. He's one of the best strikers in the world. And 이 곧 월드컵 예선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3월이에요. 3월 20일, 26일 연속 있죠? 태국하고 경기입니다. 물론 우리하고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가 사실 아시안컵에서 100이 넘는 팀하고도 거의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잡혀 있어서 대표팀 다시 소집해서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자, 박찬하 위원. 손흥민 코치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근데 우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예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피파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아시아에서 우리가 3번째고요. 그리고 호주와 우리의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차 예선을 극복을 하고 3차 예선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시드 배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결정이 나거든요. 다가올 월드컵은 이제 48개국 북중미 3개국에서 월드컵이 치러지는데 우리가 2차 예선을 통과해서 3차 예선으로 가게 되면은 3개 조로 나뉩니다. 그 3개 조에서 상위 2개 팀이 월드컵 직행 티켓을 손에 가지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로 건너가면은 이제 알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월드컵 8.5장의 티켓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월드컵은
더 쉽게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계속 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 티켓 수가 넉넉해졌으니까 나가는 거는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시안컵 봤잖아요, 다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드 배정을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란, 우리, 호주 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시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2번 시드가 되면은 일본, 이란, 호주 가운데 한 개국가 같은 조에 속해 있어야 그렇게 되고요. 되네요. 네, 여기에 요르단이라든가 이라크 같은 팀과 같은 조에 속하는 불상사까지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의 월드컵 출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은퇴한다면 이건 막대한 손실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막대한 손실이기도 할 거고 손흥민 선수도 긴 시간 동안 대표팀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로해 있을 겁니다. 대표팀을 했던 선수들 그리고 대표팀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를 하면서 이제 신체적으로 오는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네, 그런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피로, 정신적인 중압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돌아보면은 박지성 선수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대표팀 은퇴를 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가 긴 시간 동안 지금 대표팀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 손흥민 선수가 축구 외적인 이유로 대표팀에서 안녕을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남아있네요. 과제처럼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상 토크 해보실 텐데요. 이게 축구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앵그리 홍이란 별명을 가지신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우선 홍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부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 감독 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이면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 축구협회장이 그 돈 물어내야지. 그걸 대한축구협회에 돈 물어내는 거죠. 위약금이 만약 했다면 축구협회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홍 시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셨죠? 홍준표입니다. 때려치라 때려쳐. 갈아치야지 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 여기다 화를 내시죠? 근데요. 지금 들고 나오신 게 축구공인데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요. 이 바람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바람만 빠졌나? 예. 공기도 빠졌어. 축구를 와 이렇게 하노? 대한민국 축구가 와 이렇게 되십니까? 감독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됐죠. 예. 갈아쳐야 돼. 지금 그래 봅니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경질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크리스마스인지 뭐 크리스마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해촉해야죠. 처음 데려올 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수들과 365일 호흡해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알려야 되는데 뭐 틈만 나면 외국 갔다 나오고 와 그럽니까? 그 문제 있는 거죠. 그게 뭐요 그게? 참. 시장님 일주일 사이에 SNS에 축구 관련 게시물 많이 올리셨던데 저는 골프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골프는 야비하게 어떻게 또 그렇게 질문합니까? 축구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배종차기도 갈아치워야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4년 4개월 동안 이제 경남FC 구단주를 했어요. 지금은 대구FC 구단주입니다. 축구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래 봅니다. 알겠어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축구팀 구단주시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좀 아실 텐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축협도 문제죠. 내가 보니까 EPL도 보고 라리가도 보고 분데스리가도 보고 K리그도 다 보는데 이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갈아쳐야 되죠. 그 사비를 내서라도 감독을 저 위약금 물어내는 수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데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감독으로 전임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선수들이 잘한다고 감독도 잘하나?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방자하게. 박찬하 해설위원 나와 계신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해설위원님께 참 궁금한 게 많아요. 한 가지만 꼽아서 질문하겠어요. 우리 쇼니,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은퇴 발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은퇴 안 하겠죠? 아마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언제 와도 올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어야 된다. 한참 뒤에 일이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시장님 이제 궁금한 게 아주 그 순간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참. 시장님 질문을 못하게 하시네요. 네.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꼭 끼어들어야겠어요. 가르쳐라. 아, 시장님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위약금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시장님께서 어떻게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실 생각이신가요? 법률 대리인이 아니고 축협 회장도 그만둬야죠. 갈아쳐야죠.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제가 뭔데 3번 하고 그만둬야죠. 안 그러십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라. 기본적으로 답이 다 갈아쳐라 이거네요. 갈아쳐라. 못 살겠다. 갈아쳐라. 이게 아, 국민의 알겠습니다. 민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화가 많이 나셨는데 너무 화가 나셨는지 앞으로 클린스만 감독 해임 안 하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보신다 이렇게까지 적으셨는데 정말 안 보실 안 생각이에요? 봅니다. 바로 TV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자존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저런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리고 감독이 임기가 어디 있어요? 못하면 물러나요. 그게 프로죠. 프로페셔널.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나시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모습에 화가 가장 많이 나셨어요? 그 선수들하고 정말 그 동고동락하면서 성적을 올리고 그런 걸 해야지. 뭐만 하면 틈만 나면 외국 갔다 오고 행사 참여하고 그 선수들 기강 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 홍 시장이 책임져요? 걸 감독이 책임져야지. 그 점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 봅니다. 예, 시장님 화가 많이 나셨는데. 가르쳐라. 네. 예, 제가 딱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이강인 선수한테는 무슨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이강인 선수도 이강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위에 있는 그 축협 감독들이 문제죠. 대한민국 감독들도 좋은 사람 많아요. 황선홍이도 있고 박항서도 있고. 박항서 발음이 안 돼요. 박항서라고 하죠. 그 사람들 많은데 왜 크리스마스인지 발음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 꼭 쳐야겠어요. 이제 갈아쳐야 된다는데 그래 보. 알겠습니다. 결론도 갈아쳐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감독으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참 고마워요. 자, 홍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토크 여기서 인사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